미국 시장이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많이 떨어졌다라는 인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술적 반등에 대한 기대치들이 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럽은 이제 특별한 부분 없이 반등을 잘 해준 모습이라 국내 증시에도 기대감이 좀 있지 않겠는가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국내 증시의 하락을 주도하는 것이 외국인 때문이고 또 외국인들이 매수로 들어올 만한 이유가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것들이 시장에 압박감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조금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모습이고요. 자, 오늘 누리호가 재발사 예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4시 이후에 재발사하겠다 이런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날씨도 좋고 이제 기립이 다 된 상태에서 문제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순조로운 발사가 진행됐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주 항공주들 같이 변동성을 보이는 모습이긴 한데 일단 기대감이 더 많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시장이 종료가 된 이후에 발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우주 항공주들의 움직임들은 오늘까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발사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시간 외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는 약간의 변수로 남아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가 넘는 중간 배당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30일이 기준일이기 때문에 28일까지는 주식을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중간 배당 기업들, 배당 일단 많이들 챙겨주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이 하지입니다.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그날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조금 더 활동적이고 조금 더 환한 그런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일단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미국장이 쉬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미국을 분석할 만한 재료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재료나 또는 특징, 이런 특이사항 이런 부분들도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유럽 시장의 움직임하고 그 다음에 국내 증시의 어떤 수급 변화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좋겠죠. 자, 일단은 국내 증시를 먼저 보시면 이 증시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빠져야 돼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주가가 좀 단기적 급락세를 좀 많이 보였는데 도대체 이렇게 빠지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답이 하나 나온 게 외국인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자금을 몽땅 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시아 증시 중에서도 유독 한국 증시만 급락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정도의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코스피가 2.04%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 최대 낙폭이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니케이는 0.7, 그 다음에 호주 같은 경우는 0.6,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나온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 이렇게 너무 빠지는 거 아니야? 이거 왜 이러는 건데? 말이 안 되는데? 살짝 빠지는 건 이해해도 이건 너무 많이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빠지는 이유가 뭐냐? 미국 경기 불확실성 때문인데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한 것이 미국의 경제적 불확실성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좀 너무 심하죠. 자, 미국 연준이 지금 공격적 금리 인상에 나선 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외국인들이 자금을 빼간 이유가 이 한국 증시가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도 미국 금리가 올랐을 때 대응하는 부분들이 영향력이 조금 더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좀 신흥시장 쪽, 우리나라는 아직 신흥시장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금이 좀 많이 빠져나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되고 있거든요. 자, 이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MSCI 선진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 떡밥을 좀 뿌리는 거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흥시장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단 하나의 한 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뭐 실질적으로 이제 선진지수에 포함되어 있으면 일본 봐라 많이 안 빠졌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주식을 팔고 있는 이유 요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공매도죠, 공매도. 네, 공매도. 마음대로 공매도 치고, 다닐 수 있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놈들이 주가를 아래쪽으로, 밑으로 빼는데, 거리낌이 없는 거죠. 또 밑으로 빠지면 빠질수록 공매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수익이 발생이 될 테니까, 이것도 충분히 해칭이 될 테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네, 외국인들에게는 아주 그냥, 맛있는 먹잇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종목이 2,500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52주 신저가가 나온 것은 1,012개. 즉 40%나 52주 신저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종목을 2개 사면 하나 정도는 52주 신저가. 그러니까 뭐 그냥 네 신저가가 나오는 게 일상이란 얘기죠. 둘 중에 하나는 신저가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절반 이상이 지금 신저가 나와 있다라는 것은 고점 대비해서 무려 30-40% 정도씩 까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반토막 났어. 이것도 뭐 그렇게 놀라운 일도 아니고요. 마이너스 30% 정도 나왔어. 그것도 그냥 어우 그래? 그 정도면 괜찮네. 이렇게 얘기가 들 정도로 주가 하락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즉 작년에 투자하신 분들은 고점에서 들어와서 쭉 밀리고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낙폭 자체가 마이너스 30% 이상 넘게 나오는 것들도 충분히 많을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계좌를 들여다보고 한숨 짓는 거 당연하죠. 아우 이렇게까지 많이 빠지다니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시장 상황에 대비를 해보면 그 정도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평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평균, 평균보다 조금 더 나아요 라고 보시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저가 종목이 무려 40%가 넘는다는 게 놀라운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렇게까지 떨어져야 되는 이유, 반도체 업황 우려, 경기 침체 경계심, 그러면서 뭐 비트코인의 어떤 가격 하락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 선호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다라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 다 그냥 뭐 핑계거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외국인들이 더 싼 가격 더 아래쪽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공매도를 동원을 했을 것이고 네 거기에서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짤막한 뉴스 안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뭐 신흥시장에 대한 어떤 부분도 우리나라가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40% 이상의 종목들이 신저가를 발생시켰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굉장히 많은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이 다 물렸다. 뭐 이런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외국인들의 이런 주가 하락에 어떤 그런 이유, 그 다음에 조장,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더 많이 쥐고 흔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취약하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그죠? 선물 만기일 때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을 때리고 들어가면서 변동성을 크게 키우는 모습도 우리가 계속 노출이 되는 모습인데,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공매도를 막아주든 아니면은, 외국인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무조건, 우리나라는 좀 외국인한테 너무 관대한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국민이 없는 주식시장은 이 주식시장이 제대로 돌아간다 볼 수가 없죠. 물론 이제 다 빠져나가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만약에 이런 뭐 재테크라고 해서 투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왔었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폭락을 해가지고 완전 박살을 내버린다 그러면은 결코 좋은 이야기 듣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비해서 증시가 올라갈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좋겠고요. 가장 또 이제 먼저 손봐야 되는 애들, 연기금 애들 싸대기라도 한 대씩 때리면서 매수하라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유럽 증시 잠깐만 보도록 하죠. 유럽 증시는 다 올랐어요. 지금 독일 지수가 1%, 영국이 1.5%, 프랑스가 0.64%
각각 상승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럽이 상승한 부분들은요, 일단 그동안 많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무역 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좋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무역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또 경기가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무역 지표가 괜찮게 나왔다는 것이 하나의 또 좋은 소식으로 전달이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금리 인상이 진행된 그 국가들 보면은 영국이죠. 영란은행, 그리고 스위스 중앙은행 곧바로 금리 인상했었고요. 네, 이 곧바로 금리 인상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당연하게도 이제 그 미국 금리에 연동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국가도 다 같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다 같이 이제 금리를 인상하게 될 거고, 미국과의 차이가 아직 많은 국가들은 조금 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선진국이다라고 볼 수 있거나 아니면은 금리가 미국과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그런 국가들은 금리를 더 빠르게 올려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뭐 일단 네, 조금 이제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약간은 저는 불만이긴 합니다만 뭐 짧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후반부에 들어서 이제 금리를 또 조금 덜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당장은 물가가 급하잖아요. 그래서 물가를 때려잡기 위해서는 자이언트 스텝을 급하게 올려놓고,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은 네, 이후에 금리를 동결시키면서 천천히 잡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전략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은 네, 일단은 빠르게 해놓고 빨리 끝내자. 네, 그리고 나서 하반기부터라도 반등을 좀 시켜보자, 이렇게 좀 가봐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오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야기로 바로 넘어갈게요. 누리호가 이제 오늘 재발사 예정일이 되었는데, 자, 항공, 위성, 뭐 이런 우주항공주들, 이런 쪽에 기대감이 좀 생기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15일날, 지난주였죠? 네, 발사를 하려고 했었던 이 누리호가 이제 약간 이제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다시 재정비를 하고, 네,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기립을 다 시켰어요. 어제 오전에 다 기립을 다 시켜가지고, 네, 짜잔 시켜놓고 이제 그 준비 과정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4시에 발사만 하면 되는데요. 아주 이제 우주 항공의 시대가 열린다. 또 뭐 의미가 상당히 많죠. 국내 순수 기술이 도입이 되었고, 뭐 그다음에 뭐 발사가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 시대를 연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관련주들의 움직임들 뭐 예상되고 있다 보여지는데, 우주 항공, 그 다음에 항공 부품, 전자장비, 또 위성 시스템 등등 여러 가지 관련주, 또 엔진 관련주들 다 같이 움직임이 나오겠죠. 가장 이제 주목을 받는 애들이 이제,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거, 항공기 부품 제조 기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제노코, 그리고 세트렉 아이, 한국항공우주,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AP 위성이 그 중에 좀 가장 많이 올랐죠? AP 위성이 좀 많이 올랐고, 시간에서도 좀 괜찮은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양새들이 좀 있었고, 지금 이렇게 된다면 꼭 여기서 언급된 종목들 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엮여있는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다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오후 4시 정도에 발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이 끝난 다음에 발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동안에는 우주항공주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특별하게 문제가 생겨서 발사가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발사가 된다고 한다라면, 발사까지 뭐 무난하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한다라면 일단은 이 관련 기업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4시 이후가 약간 도박성이 되겠죠. 왜냐면 이제 만약에 이 누리호가 제대로 발사가 돼가지고 성공적인 발사를 통해서 위성까지 제 궤도에다 딱 갖다 집어넣었다. 그래서 성공입니다 라고 얘기가 딱 나온 순간에 뭐가 되겠어요? 이게 4시쯤에 발표가 되니까 시간 외에 거래가 진행되는 순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6시에 시간의 거래가 끝나니까 아마 관련 종목들은 성공이다라는 얘기와 동시에 시간 내에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반면에 네,
실패라고 만들어지게 된다라면, 제대로 된 성공이 나오지 않았다라면, 네,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에서 폭락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싫으신 분들은, 장이 종료되기 전에 매도를 쳐버리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요것도 사실은 또 저렇죠. 네, 왠지 내가 팔아버리면 성공할 것 같고, 내가 갖고 있으면 실패할 것 같고, 뭐 이런 모습인데, 이렇게 아니면 더 이런 쪽으로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또 그 다음에, 기업 자체를 이렇게 테마로 보지 말고요. 이제 장기적 관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업의 어떤 성장성, 물론 테마의 영향은 당연히 받겠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래도 정 불안하다 그러면 절반만, 네, 가지고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같이 조금 추가적인 대응을 좀 해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주항공주에 대한 어떤 변동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대비를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주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겠나라고 판단되는 부분이에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배당 기업들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여러 번 드리긴 했었습니다만은 중간 배당 때문에라도 외국 놈들이 주가를 많이 떨어뜨려서 싸게 살려고 하는 생각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겠습니다. 중간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 있어요.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중간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들, 코스피 코스닥 쪽에서 보면은 83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도 11개나 늘어났다. 즉, 83개 정도의 우선주까지 포함해서요. 네. 83개의 종목들이 중간 배당을 실시한다라는 거 상당히 많은 편이죠. 그래서 이 정도 기업들의 근데 이 기업들의 배당을 받기 위해서 주식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장을 이만큼 빠뜨렸다. 이거는 사실은 네, 현실성이 별로 없는 부분이고요. 그냥 가격이 떨어진 김에 중간 배당까지도 같이 먹고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중간 배당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전체 상장 종목이 2,300개, 2,400개, 2,500개 이 정도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중간 배당이 굉장히 드물기는 하지만 그래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앞으로도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거예요.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거고요. 이제 기말 배당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지만 이 배당을 주는 기업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을 중간 배당이 참여를 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중간 배당을 하게 되면 이제 분기 배당이나 반기 배당을 하는 것이 중간 배당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배당락으로 인해서 주가 하락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그 상황을 조금 이제 반감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제 보면 이제 기말 배당할 때 보면은 12월 달까지 주가가 좀 올라가면서 배당 기대감을 키우다가 1월 달 되면 뚝 떨어져 버리죠. 네, 지금 그게 이제 기준일 이후부터 주가가 뚝 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배당락 때문에 주가 떨어지는 부분에서 상당한 변수를 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뭐 나눠서 줘버리게 된다라면 네 당연히 배당락 효과가 줄어들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기말에만 딱 잠깐 투자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매 분기마다 내 배당을 챙겨주게 된다라면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장기적인 그런 투자 이런 쪽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죠. 자,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지금 분기 배당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1분기에 지금 300원을 줬어요. 근데 2분기에도 3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배당 수익률을 계속해서 챙겨줄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KB금융이나 한샘, CJ제일제당 역시 분기 배당으로 올해부터 주고 있는 기업들이 됐죠. 그리고 반기 배당을 새롭게 실시하는 곳은 삼양식품, SD바이오센서, SK케미칼, 롯데케미칼, K카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반기 배당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같은 때 롯데케미칼이 조금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오늘 이번에 처음으로 반기 배당을 실시하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튼 네 배당을 많이 챙겨주는 그런 상황으로 접근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또 이제 저점에서 방어가 더 잘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수익률 기준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요. 크레버스라는 기업이 지금 중간 배당금 기준으로는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6월에 주당 1,000원의 중간 배당을 실시했었는데 올해도 1,000원의 중간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네, 배당 수익률이 3.65% 정도 나온다라고 되어 있죠. 3.65%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근데 월요일날 주가가 또 변동성을 좀 보인다라면, 이제 28일 전까지 변동성을 좀 보인다라면, 배당 수익률은 더 높아질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리드코프 역시도 마찬가지요. 네, 배당 수익이 주당 지난해하고 마찬가지로, 네, 주당 300원의 중간 배당을 주게 되면 배당 수익률은 약 3.5%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고요. 시엔투스, 성진, HD 현대 이런 기업들도 배당을 주게 된다라면 지난해와 같은 경우만 준다 그래도 3%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 배당 매력도가 훨씬 더 높아져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뭐 현재 주가, 그 다음에 기업의 실적 등등등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거 뭐 중간 배당을 많이 주기 시작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이 배당을 받아 먹으려는 또 이런 수급의 유입들도 기대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기준일은 30일이고요.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28일까지는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29일날 팔아먹어도 돼요. 그래서 28일까지는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배당 같은 경우는, 네, 뭐, 챙기면은 또 괜찮거든요. 네, 여러분들 그 기말 배당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또 쏠쏠하니 기분이 아주 좋아요. 근데 이게 이제 중간에도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게 웬 꽁돈이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좀 잘 챙겨주는 거, 그거 정말 필요한 부분이니까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증시 하락은 외국인 때문이다. 맞아요. 외국인들이 지금 도망치고 있기 때문인데, 외국인들이 왜 도망치고 있는지, 왜 팔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 하락은 외국인 때문이긴 한데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제도적으로 너무 취약하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고쳐줘라,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자, 유럽 증시가 올라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는 이제 그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누리호가 재발사 예정일인데, 네, 일단은 뭐 다른 건 다 떠나서, 네, 발사에 대한 그런 성공 기원을 조금 보내는 마음이고요. 대신에 이제 장 종료 이후에 발사가 되기 때문에 성공 여부에 따라서 시간 내에서 크게 요동을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성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장 종료 전에 이미 미리 대응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었고요. 자, 3%가 넘는 중간 배당 기업들이 많아졌습니다.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 네, 3% 넘는 중간 배당 꽁돈을 준다 그러면은 상당한, 네, 매력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들 기본적으로 좀 깔고 들어갈 필요성도 좀 있겠죠. 그래서 배당 투자 필요하신 분들은 관심을 좀 가지면서 대응해 주실 필요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은 투자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곧 부자가 될 것 같은 환상을 갖게 된다. 이것을 흔히 투기적 환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네, 머지않아 허황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네. 좀 씁쓸한 이야기죠. 네, 이게 저는 이제 시간적 오류 이런 식으로 많이들 표현을 했는데요. 그냥 금방 부자가 될 것 같고, 하기만 하면 글쎄 그냥 막 순식간에 돈을 많이 벌 써 갖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주식이라는 게,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시간적인 부분들이 필요로 하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순식간에 뭐가 만들어지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계속 데리고 가면서 꾸준하게 키워나가면 부자가 되는데, 분명히 이 주식 투자가 일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은 당연하게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지만, 단기간에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신다면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 생길 거다라는 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오늘은 뭐 특별하게 부담되진 않을 것 같아요. 어제 많이 떨어져서 아침에 또 반대 매매 많이 쏟아지긴 하겠습니다만, 반대 매매가 쏟아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들에 이제 우리가 겁먹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이제 아침에 약간 출렁거리는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오름세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올라간다라고 확실하게, 네,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워낙에 올라가야 되는 타이밍에서도 못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장담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라면, 뭐 다른 평소 같은 상황이었다라면 보통 이런 분위기에서는 주가가 제법
강하게 반등해주는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꼭 화이팅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장중시장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